이번 시간에는 표류자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를 할게요. 표류자 빌런들은 데보스군입니다. 데보스군은 공룡시대 때부터 지구를 위협했던 우주에서 온 악당들이에요. 이 악당들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면신간 카오스를 다룰 건데, 전 카오스를 또 보면서 와, 이 다곤이랑 거의 좀 비슷한 뛰어난 인자구나. 처음부터. 대빵은 데보스가 따로 있고, 그쵸. 매직포스도 운마가 따로 있잖아. 그렇죠. 근데 행정수반은 2인자들이 보통 하잖아. 원래 그런 역할을 잘 해야죠. 카오스가 행정수반으로서 정말 뛰어난 게 이런 책략을 잘 부려. 작전도 잘 세우고 부하들도 나름 처음에 관리를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정말 난 쇼킹했던 게 마지막 전투 때 일부러 죽어. 지옥에서 계속 토린이 싸우니까 스피릿 렌저랑 싸우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죽어.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토린이랑 또 맞서잖아. 카오스가 그런 책략은 잘 부렸다. 전략적으로 되게 잘하는 캐릭터. 이따가 또 언급하겠지만은 부하들 컨트롤하는 것 중에 일부가 환국 정치인데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실무자로서 난 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은 해. 데보스군 입장에서는 캔들리랑 라큐로를 두면 또 안 된다 이게 있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아이가로는 어차피 죽었던 애가 이제 영혼으로 그냥 이용한 것 뿐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싹 다 갈아 엎어가지고 우리는 깔깔거리고 놀던 애들이 아니야. 데보스도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빡세게 해야 돼. 이런 판을 좀 잘 깔았다. 사실 캔들이랑 라큐로 아이가론 다 약간 그렇게 악당에 걸맞는 캐릭터들은 아닌데 얘네 캐릭터를 제대로 써먹었다? 라큐로한테 플라스틱 교편 똑바로 일하네. 근데 그것마저도 라큐로를 잘 다룬 거라고 생각해. 응. 다음엔 또 캔들리라 얘긴데, 캔들리라가 난 처음에는 그냥 얘가 또 나중에 또 착해지겠지 뭐 이 정도로 그냥 밝은 애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엔돌프가 부활해서 도골드를 역습하잖아. 근데 그때 캔들리라가 막았기 때문에 도골드가 또 안 죽었거든. 이때 보고 캔들리라 보통 아닌데? 난 좀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캔들리라가 뭔가 숨겨진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얘는 좀 지켜볼 만하다, 약간 이런 류의 복선은 사실 초반부터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얘는 막 강하게 야 해! 저거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도 선은 넘으면 안 돼라는 게 있는. 마냥 기뻐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기는 해요. 뭔가 중립적인 위치, 외유내강 이런 키워드들을 슬쩍슬쩍 잘 녹여냈다. 그리고 보면은 처음부터 좀 다 콜라보도 잘했단 말이야. 맞아. 엔돌프랑도 콜라보도 나름 했고 뭐 오히려 식으로. 라큐로가 되게 어리게 나오니까 캔들리라를 살짝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게 잘 그게 표현이 됐다라는 느낌? 자상한 누나인데 가끔 너 훔치지 마라, 약간 뭐 이런 누나 같은 느낌. 그냥 분명 캔들리라도 그냥 뭔가 철없는 것 같이는 느껴지는데 뭔가 어느 정도 배운 느낌? 엔돌프의 대사가 정말 어쩌면 누나가 제일 강한지도 몰라 라고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또 맞았네. 라큐로가 완전히 그냥 개초딩인 줄 알았겠지만은 능력이 있어요. 라큐로가 난 정치적인 면을 일단 평가를 하면은 처신을 잘했다 나름. 왜냐면 캔들리라의 직속부하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도골드나 엔돌프랑 아이가이론이랑 잘 어울려 다녀. 보면은 도와주고 그냥 뭔가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뭔가 데보스군에 뭔가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일 시키는 것도 웬만한 거 다 잘해요. 약자인데 자기 위치를 어떻게 보면은 선을 잘 지켰다. 오히려 메타인지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역할 딱 지키고 본인 자리 딱 지키니까 뭐 쳐낼 이유도 없어 사실. 얘가 해고당한 게 데보스군이 이제 거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해고를 당했는데 그냥 카오스의 욕심이었지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는 느낌으로는 그렇겠지만은 카오스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사실 정말 수장 입장에서 캔들리라 라큐로는 없애면 안 되는 존재긴 해요. 그럼 이제 환국 얘기로 넘어갈 텐데, 환국 정치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숙종 때 뭐 기사환국이나 등등해서 완전히 집권 세력을 확 갈아치우는 식의 정치 방식인데, 카오스가 원래 행정수반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보면서 계속 느끼긴 했어. 근데 막판에 그래도 어떻게 직책을 싹 다 이렇게 다른 애들 갈아치우냐. 왜냐면 그 망토 입었던 애들 알고 보니까 전기였더라고. 보니까 그냥 일반 쫄병들이 아니라 완전히 캔들리라랑 아이가론이 다 갖다 버리려고 작정했던 거 아니야. 한편으로 궁금한 게 처음부터의 큰 그림이었을까? 완전 맨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이 셋은 그냥 숙청하기로 작정을 하고 큰 그림을 짰었을지, 데보스의 부활을 앞두고서 얘네 자를 때 됐네 라고 생각했다면은
솔직히 나는 아이가론 캔들리라 라큐로를 그렇게까지 뭔가 잘 써먹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오히려 나중에 그럴 계획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잘 써먹었던 거구만. 오히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캔들리라도 나중에 토린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음. 없애자라고는 했지만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써먹는 카드들이었을 뿐이잖아. 그치. 캔들리라가 이제 현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음. 분명히 카오스는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데보스가 부활해. 이 셋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 컨트롤이 뭔가 예견이 안 돼. 그치. 카오스 입장에서는 데보스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머리 터질 일인데 그치. 어떻게 보면 만화책 보는 것도 통제 못하는 그치. 나는 원래 한국이란 정치 방식이 때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번은 좀 잘못됐다 결과적이기도 하지만은 다 갈아치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카오스의 성격을 생각하면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본인이 선택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숙청했던 부하들 때문에 막판에 이길 수 있었는데 걔들이 토린 도와줘서 결국엔 죽은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든다. 만약에 아이가론 라큐로 캔들리라가 카오스가 숙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화가 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가 해석하기에는 카오스는 절대 얘네를 못 막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 카오스 입장에서는 미리 자른 게 납득은 되긴 하네. 오히려 카오스가 어떻게 해야 그게 조금 성공적이었을까? 차라리 일찍 버려버리고 얘네가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도 다이노포스가 어느 정도 이제 능력치를 좀 알았을 때니까 이제 들러붙는 약간 그것도 가능했던 건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쳐냈으면은 얘는 셋이서 뭔가를 깔짝깔짝 하려다가 망하는 그림. 아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은 처음에 토린이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효르자 애들이 근데 캔들리라랑 라큐로도 죽여야 돼? 라고 맞아. 했는데, 아미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근데 토린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 그랬어. 자기가 정체가 밝혀지는 것까지는. 근데 만약 초반이라 치면은 걔네들이 이제 효르자랑 미운 정도 없고 모두 없으니까 그치. 토린이 무조건 죽이자 그러면 그냥 깨짝 끝났겠지. 근데 그것도 약간 운명적인 거다. 토린이 안 밝혀지고 숙청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으면은 얘네 셋은 감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 오 그러네. 오 야 이거 약간 드라마틱하면서 이거 묘하다.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카오스는 얘네를 일찍 쳐냈어야. 그치. 일단 효르자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른 슈퍼전대 빌런들의 정치 이야기 일단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